은밀야단 방문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적 조선 후기 경기도 광주 땅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풍산 홍씨 가문의 별당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문과를 통해 벼슬길에 올랐으니 그 명성이 자자했다고 하옵니다. 홍판서의 둘째 며느리 이 씨는 남편이 벼슬길에 나간 후 시아버지의 눈밖에 나 별당에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별당의 창문으로 보이는 것이라곤 앞산의 소나무와 작은 연못분, 그리고 때때로 마당을 오가는 머슴들의 모습이었지요. 그 머슴들 중에는 작년 가을 새로 들어온 강동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25, 호랑이처럼 넓은 어깨와 까만 눈동자가 인상적인 사내였죠. 그의 손에는 항상 단단한 참나무로 만든 몽둥이가 들려 있었는데 이는 밤마다 집을 지키는 순찰을 돌 때 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씨는 창가의 기대어들을 바라보다 우연히 강동이 돌담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등판이 햇빛에 번득이는 것이 어찌나 눈에 선하던지 이 씨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마님, 점심 진지 드시겠습니까? 방자 할매의 목소리에 이 씨는 흠칫 놀라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28의 나이에 홀로 별당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쓸쓸하기만 했지요. 남편은 3년 전 함경도 관찰사로 떠난 후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오늘 저녁엔 밤이슬이 많이 내릴 것 같으니 창문 잘 닫아두시오. 해질녘 방자 할매가 다 다른 촛불을 새 것으로 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만 끄덕일 뿐 입을 열지 않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뜰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전에 없던 서글픔을 느끼며 자리에 누웠지요. 한밤중 딱딱한 나무 소리에 이 씨는 잠에서 깨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누군가 순찰을 도는 소리였죠. 호기심에 이 씨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강동이 몽둥이를 어깨에 둘러맨 제 별당 주변을 돌고 있었지요.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갑자기 강동이 이 씨가 있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씨는 급히 창문을 닫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이 씨의 잠은 설레는 가슴으로 인해 매일 방해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몽둥이 소리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으니 이런 감정이 올바른 것인지 이 씨는 혼란스러웠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몽둥이 소리는 이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님께선 요즘 창가에 자주 앉아 계시는군요. 방자 할매의 말에 이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바깥 세상이 그리울 때가 있지. 이 씨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강동이의 모습이 그리워 창가에 앉아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었죠. 신분의 벽이 이토록 높은데 어찌 이런 마음이 들까 자책하면서도 밤이면 귀를 기울여 몽둥이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 씨는 방자 할매가 없는 틈을 타 담장 가까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돌아보니 강동이 담장 너머로 이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강동이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님, 강동이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 씨의 온몸이 떨려왔지요.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급히 별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처음으로 꿈에서 강동이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강동이의 단단한 방망이는 이 씨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이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느끼며 이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씨의 마음속에 강동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강동이의 이름을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 창문을 닫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자 할매가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비 냄새가 좋구나. 조금만 더 열어두겠소. 이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방자 할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을 나갔지요. 이 씨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 강동이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옷은 빗물에 흠뻑 젖어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가슴이 드러나 보였지요.
이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강동이가 문득 고개를 들어 별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는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이미 그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마주쳤지요.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강동이의 몽둥이 소리가 그녀의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게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이 씨의 마음도 흔들렸지요. 소인이 새 나무를 해올까요? 땔감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동이의 목소리가 별당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씨는 문틈으로 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땔감을 가득 안고 있는 강동이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지요. 방자 할매가 처리할 테니 그냥 두고 가거라. 이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듯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동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밤에 순찰을 돌 때 혹시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방해하진 않으신지요? 이 씨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지요. 아니, 그런 일은 없다. 이 씨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옵니다. 저희는 마님의 안전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순찰하겠습니다. 강동이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이 씨는 창문을 닫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님의 안전을 위해라는 말 속에 다른 뜻이 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지요. 그날부터 이 씨는 밤마다 강동이의 순찰 소리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몽둥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가 별당 근처에서는 멈추곤 했지요. 마치 그도 이 씨를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씨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뜰을 비추는 밤이었지요. 강동이는 별당 담장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인이 무엄하옵니다만 강동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창가에 앉아 계신 모습이 달빛보다 아름다우셔서 그의 말은 이 씨의 가슴 깊이 스며든 봄비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인 그녀가 머슴의 말에 가슴을 설레게 하다니 이 씨는 스스로가 놀라웠지요.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마라. 분수에 맞지 않는 소리다. 이 씨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인의 불경함을 용서하소서.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담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황급히 창문을 닫았지요. 이런 감정은 안 되는 것이다. 이 씨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꺾을 수 없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씨는 창가에 앉아 술을 놓으며 강동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강동이는 일부러 별당 근처에서 오래 머물며 이 씨가 창문을 열기를 기다렸지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신분의 벽은 너무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는 그 벽마저 흐릿해져 보였지요. 우연히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첫 대면은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이 씨는 별당의 뒤뜰로 난 작은 문을 통해 혼자 나와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지요. 달빛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그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강동이가 서 있었습니다. 마님, 이런 늦은 시각에 혼자 나와 계시면 위험하옵니다. 강동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 씨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인이 호랑이나 도둑이 나타날까봐 순찰을 돌던 중이었사옵니다. 강동이는 조심스레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님께서 별당에만 계시니 답답하실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으로 그와 가까이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치는 강동이의 얼굴은 거칠지만 정직해 보였고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였지요. 너는 어찌 그리 당당하게 나를 바라보느냐? 이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비록 신분이 낮으나 마음만은 누구보다 당당하옵니다. 강동이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었습니다. 마님을 배울 때마다 소인의 가슴은 봄날 햇살처럼 따스해집니다. 이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례하구나. 감히 양반가의 안주인에게 그런 말을. 하지만 이 씨의 목소리에는 엄함보다 혼란스러움이 더 묻어났습니다. 조인이 무례를 범했다면 죽음으로 벌을 받겠사옵니다. 강동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대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어서 가거라. 이 씨는 단호히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강동이는 몽둥이를 들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침상에 누워 강동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한 줄기 바람 같은 손길, 달콤한 꿀방울 같은 입술. 양반가의 며느리가 머슴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다음 날부터 이 씨는 저녁마다 연못가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강동이는 순찰을 돈다는 핑계로 그곳에 나타났지요. 저희는 마님의 안전을 위해 이곳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강동이는 늘 이렇게 말하며 이 씨 곁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없이 달빛만 바라보다가 점차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씨가 어느 날 문득 물었습니다. 저희는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왔사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어 혼자 살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강동이의 이야기는 소박했지만 진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어린 시절 바다를 본 적이 있단다. 이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졌지요. 마님, 제가 들에서 따온 산딸기입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어느 날 강동이는 조심스레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붉게 익은 산딸기는 달빛 아래 보석처럼 빛났지요. 이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 알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 안에 퍼지자 이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동이의 눈에도 미소가 번졌지요. 마님의 미소는 봄날의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강동이의 속삭임에 이 씨의 얼굴이 부러졌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지요.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이 씨는 평소보다 늦게 연못가에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강동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 비를 맞으며 어찌 기다렸느냐? 어서 들어가거라. 이 씨의 말에 강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을 뵙지 못한다면 이 비가 화살이 되어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이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강동이의 눈빛은 더욱 강렬했지요.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강동이도 한 걸음 다가섰지요. 빗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강동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이 씨의 손을 향해 뻗어졌고 이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가슴 속에서 수천 개의 꽃이 피어나는 듯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동이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지요.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러운 그 입맞춤은 짧지만 두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님, 강동이의 속삭임은 이 씨의 귓가에 봄바람처럼 스쳤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누군가 볼지도 모른다. 이 씨는 정신을 차리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지요. 이 씨는 그날 밤 이후로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가 천한 신분의 머슴을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창가에 앉아 술을 놓으며 이 씨는 끊임없이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어찌 이런 불경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밤이 오면 그녀의 마음은 또다시 강동이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방자 할매는 이 씨의 변화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마님,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시는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이 씨는 화들짝 놀라 술을 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녀는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지요. 날씨가 좋으니 마님의 마음도 환해지신 게지요. 너무 오래 별땅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테니. 방자 할매의 말에 이 씨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문의 체면과 도리를 생각하며 강동이를 멀리해야 한다고 외쳤지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과 욕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밤에는 뒤뜰에 나가지 마십시오. 요즘 도둑이 많다고 하옵니다. 시아버지의 명령이 방자 할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별일은 아니옵니다만 인근 마을에서 도둑이 들었다 하여 홍 판서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방자 할매의 대답에 이 씨는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밤에 강동이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이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강동이가 별당 주변을 지나간다면 그녀가 깨어있음을 알리고 싶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몽둥이 소리가 별당 주변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씨의 가슴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소리는 곧 멀어졌습니다. 이 씨는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문틈으로 바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소인 강동입니다. 뒤뜰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동아, 어찌 여기까지? 이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인은 마님이 걱정되어 그만 무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강동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씨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인이 마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며칠간은 거리를 두겠습니다. 강동이의 말에 이 씨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것이 옳은 일임을 알았지요. 그래, 조심하거라. 이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동이의 발자국 소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강동이를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별당 주변의 감시가 느슨해졌습니다. 이 씨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강동이의 몽둥이 소리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그 소리는 별당 주변에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자 할매, 요즘 밤에 순찰을 도는 머슴이 바뀌었느냐? 이 씨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 그 강동이 말씀이십니까? 요즘은 바깥에 지키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방자 할매의 말에 이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씨는 더욱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강동이와의 만남이 얼마나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요. 어느 날 밤 이 씨는 용기를 내어 별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요. 이 씨는 조심스럽게 바깥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지요. 놀라 돌아보니 강동이었습니다. 마님, 어찌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강동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너를 만나고 싶었다. 이 씨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동이는 이 씨의 손을 따뜻한 노을빛이 어린 돼지 같은 손으로 감쌌습니다. 소인도 매일 밤 마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바다처럼 이 씨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씨의 말을 강동이가 조심스럽게 막았습니다. 소인은 마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저 마님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의 말에 이 씨의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보냈지요. 내일 밤 뒤뜰 숲속 작은 헛간에서 만나자 이 씨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강동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소인이 먼저 가겠습니다. 마님,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강동이는 이 씨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씨는 별당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넘어서는 금지된 경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강동이에게로 향해 있었고 돌이킬 수 없었지요. 이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뒤뜰 숲속 작은 헛간은 한때 꽃과 나무를 가꾸는 도구를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장소였지요. 이 씨는 해질녘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마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 일찍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방자 할매의 물음에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자야겠구나. 아무도 들이지 말 거라. 방자 할매가 나간 후 이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 같은 가슴팍을 천천히 쓸어내렸지요. 오늘 밤은 그와 온전히 마주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비단결처럼 유연한 허리를 감싸는 옷매무새를 바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깊은 밤이 되자 이 씨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별당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지요. 달빛은 그녀의 길을 은은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숲속 헛간에 다다르자 작은 등불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지요. 강동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짝이는 별빛 같은 기다림이 담겨 있었지요. 마님, 강동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만이 흘렀지요.
강동이의 바람결처럼 스치는 손길이 이 씨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지요. 조이는 마님을 처음 뵙던 날부터 가슴 깊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강동이의 속삭임에 이 씨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나 역시 내가 뜰을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단다. 이 씨의 고백에 강동이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 같은 입맞춤은 이전보다 더 깊고 간절했지요. 강동이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이 씨는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의 팔이 바람에 안긴 꽃처럼 그녀를 감쌌지요. 등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헛간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춤을 추는 듯했지요. 강동이의 숨결이 이 씨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이 씨는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 같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쳤지요. 강동이의 손길은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이 씨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조인의 마음이 마님께 닿기를 바랐습니다. 강동이의 딱딱한 방망이가 그녀의 촉촉한 동굴을 찾아가는 순간 이 씨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지요. 그들의 육체는 밤의 은밀한 속삭임 속에서 서로에게 녹아들었습니다. 따스한 물결 속에 잠긴 달빛처럼 그들은 서로 안에서 자신을 잃고 또 찾았지요. 이 씨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일렁였습니다. 강동이의 몸짓은 점점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지요. 그들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봄날이었소. 이 씨의 속삭임에 강동이의 눈에서 이슬이 맺혔습니다. 조이는 마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 씨의 가슴은 충만해졌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었지요. 이 씨는 강동이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의 품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는 것 같았지요. 이 밤이 영원하길 바라오. 이 씨의 말에 강동이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안았습니다. 저 달이 증인이 되어 소인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니 이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그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 씨는 별당으로, 강동이는 머슴 숙소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틈틈이 숲속 헛간에서 만났습니다.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보름에 한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찾았지요. 이 씨의 얼굴에는 점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자 할매도 이 씨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했지요. 마님, 요즘 안색이 좋으시니 참 다행입니다. 방자 할매의 말에 이 씨는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강동이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어느 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서로를 찾았습니다. 강동이의 몽둥이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이 씨의 내면을 두드렸지요. 이 씨는 강동이의 품에 안겨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이제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지요. 오늘 밤이 지나면 사흘 뒤에 다시 만나자. 이 씨는 아쉬운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조이는 그날까지 매 순간 마님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강동이의 대답에 이 씨는 마지막으로 그의 입술에 자신의 것을 포개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곧 시련을 맞게 될 것임을. 천둥이 치던 그날 밤, 이 씨는 짙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강동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지요. 밖에는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치면 잠시 별당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지요. 이 씨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누군가 별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가? 이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님, 방자입니다.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 방자 할매의 목소리에 이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마님의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몸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마님을 바로 본체로 부르십니다. 이 씨는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녀를 찾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알았다. 금방 갈 것이니 준비해 주거라. 이 씨는 옷차림을 바로 하고 방자 할매를 따라 본체로 향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그녀의 마음에도 불안한 번개가 치고 있었지요. 본체에 도착한 이 씨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시아버지 홍판서는 병석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상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가문의 어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지요. 아버님, 편찮으시다 하여 달려왔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이 씨가 공손히 여쭈었으나 홍판서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요즘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홍판서의 말에 이 씨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머슴과 사통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홍판서의 목소리는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지요. 그것이 사실이냐? 홍판서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사실인 모양이구나. 홍판서의 한숨이 깊게 흘러나왔습니다. 강동이라는 머슴을 잡아오너라. 홍판서의 명령에 하인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이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얼마 후 강동이가 하인들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하인들에게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양반가의 며느리를 범했느냐? 홍판서의 호통에 강동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마님을 사랑합니다. 신분이 낮은 죄는 제가 달게 받겠으나 마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강동이의 당당한 대답에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이놈, 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구나. 홍판서가 분노하여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아버님,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강동이를 놓아주십시오. 이 씨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내가 이 가문의 수치를 알기는 하는구나. 홍판서의 목소리에는 비통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놈을 당장 관아에 넘겨 중벌에 처하게 하라. 홍판서의 명령에 하인들이 강동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 씨의 절규가 본체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동이는 이 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님, 소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동이는 하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지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다. 홍판서의 냉정한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너의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아들이 돌아오면 이혼장을 보낼 것이니 기다리거라. 이 씨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홍판서에게 절을 올리고 비틀거리며 별당으로 돌아왔지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이 씨는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동이가 끌려간 방향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도 함께 끌려가는 것 같았지요. 어찌 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자 할매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찌 알게 된 것이냐? 이 씨가 비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수종드는 아이가 숲속 헛간을 지나다 우연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큰마님께 일러 바쳤다고. 방자 할매의 말에 이 씨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강동이는 어디로 끌려갔느냐? 이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 장에서 곤장을 맞고 그 후 유배를 간다고 하옵니다. 방자 할매의 말에 이 씨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내 때문에 그가... 이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방자 할매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들어 방자 할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동이가 끌려가기 전 마님께 전할 말이 있다며 이것을 주었습니다. 방자 할매는 작은 천 조각을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 씨가 그것을 펼쳐보니 강동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부적이었습니다. 그가 뭐라 했느냐? 이 씨가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쥐며 물었습니다. 마님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다시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방자 할매의 말에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동이 트기 시작했지요. 오늘 아침 강동이는 장에서 곤장을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친정으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물러설 수는 없다고. 이른 새벽 이 씨는 방자 할매의 도움을 받아 남장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명령으로 아침에 친정으로 보내질 때를 기다릴 수 없었지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발각되면 더 큰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방자 할매의 말에 이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를 이 지경에 빠뜨렸으니 내가 구해야 한다. 이 씨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럼 이 옷을 입으십시오. 제 조카가 입던 것이라 크기가 알맞을 것입니다. 방자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 씨는 평생 처음으로 남자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올려 묶고
갓도 깊게 눌렀었지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방자 할매가 이 씨를 위아래로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도움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씨는 방자 할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이 돈주머니를 가지십시오. 필요하실 것입니다. 방자 할매는 작은 돈주머니를 이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 씨는 별당을 빠져나와 장터를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지요.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곤장을 치는 형벌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거리였지요. 저기 볼품없는 머슴이 양반과 여인을 꿰었다는구나.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이 씨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 홍판서댁 별당에 있는 며느리라던데 남편이 벼슬 나간 사이 그런 짓을 했다지.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군중 속으로 섞여들었습니다. 잠시 후 관아의 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강동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구타로 인해 상처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지요. 이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죄인 강동, 양반과 여인을 유혹한 죄로 곤장 50대를 맞고 이후 남쪽 섬으로 유배에 처한다. 관아의 나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곤장을 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지요. 이 씨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마침 주막 주인이 술을 들고 나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씨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떠올렸지요. 그녀는 방자 할매가 준 돈주머니를 꺼내 주막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장, 저 죄인을 좀 돕고 싶소. 이 돈으로 나졸들에게 술을 더 대접하고 잠시 혼란을 일으켜 주시오. 주막 주인은 돈주머니의 무게를 느끼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그래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소. 주막 주인은 이 씨의 부탁을 받아들였지요. 곧 주막 주인은 더 많은 술을 들고 나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형벌이 끝나면 모두 제 주막으로 오시오. 술은 제가 대접하겠소. 나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술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술에 정신이 팔린 사이 이 씨는 조금씩 강동이가 묶여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동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동아. 강동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장을 한 이 씨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그녀의 눈을 보고 깨달았지요. 많이. 어찌. 이 씨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그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구하겠다. 이 씨의 말에 강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님은 어서 피하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강동이의 말에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가자. 그것이 내 결심이다. 이 씨의 단호한 말에 강동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막 주인이 약속대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일부러 술동이를 떨어뜨려 깨뜨렸고 술이 나졸들에게 튀었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더 가져오겠습니다. 주막 주인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씨는 그 틈을 타 강동이의 묶인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쉽지 않았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자유롭게 해주었지요. 이제 뛰어. 이 씨의 외침과 함께 두 사람은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죄인이 도망친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두 사람은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씨와 강동이는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장터를 지나 마을 밖으로, 숲으로 계속해서 달렸지요. 뒤에서는 나졸들의 추격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 깊은 곳에 이르자 이 씨의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마님, 강동이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계속 가자. 이 씨는 아픔을 참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추격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숲속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두 사람은 그곳에 숨었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위험을 무릅쓰셨습니까? 강동이의 목소리는 걱정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 없이 어찌 살 수 있겠느냐? 이 씨의 말에 강동이는 그녀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강동이가 물었습니다. 남쪽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태어난 곳으로. 이 씨의 대답에 강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소인의 먼 친척이 있습니다. 잠시 의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동굴에서 보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하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두렵지 않았지요. 이 씨는 강동이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고. 계절이 2번 바뀌고 남쪽 바닷가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아내는 집에서 그물을 손질했지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 땅 끝 마을에는 과거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람이 세차게 분다. 오늘은 일찍 돌아오렴. 이 씨는 강동이의 등을 다독이며 배에 오르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저 멀리 구름이 있지만 곧 지나갈 것입니다. 강동이는 믿음직한 미소로 이 씨를 안심시켰지요. 두 사람이 이 마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기에 행복했지요. 이 씨는 더 이상 양반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단 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화려한 저택 대신 초가에 살았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강동이는 어부가 되어 매일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이 씨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지요. 여보, 내가 돌아온 것 같소? 이 씨는 문득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2달 전부터 느껴지던 변화는 이제 확실해졌지요. 그녀는 강동이에게 이 소식을 언제 전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가 돌아오면 말하기로 결심했지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이 씨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바다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요.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이 씨는 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부들의 배가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강동이의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신의 배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이 씨는 지나가는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마을에서 장씨 부부로 살고 있었지요. 바다가 험해져서 모두 돌아오는 중인데 장서방 배는 못 봤소. 어부의 말에 이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강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 씨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폭풍이 완전히 몰아치기 전에 수색을 해봐야 합니다. 마을 어른의 말에 젊은 어부들이 즉시 나섰습니다. 이 씨는 바닷가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고 있었지요. 여보, 제발 돌아와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바다 위로 흩어졌습니다. 밤새 이 씨는 바닷가에서 기다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동이 틀 무렵 수색대가 돌아왔지요. 배는 발견했지만 장서방의 모습은 찾지 못했소. 어부의 말에 이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흘 동안 바다를 수색했지만 강동이의 모습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망연자실한 채 집으로 돌아왔지요. 장서방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 꼭 살아서 돌아올 거요. 마을 사람들의 위로가 이 씨의 귓가를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지만 강동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살뜰히 보살폈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구나. 이 씨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강동이가 그녀 앞에 나타나 미소 짓고 있었지요. 마님, 소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강동이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깊고 따뜻했습니다. 이 씨는 소스라치게 잠에서 깨어났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침내 이 씨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강동이를 꼭 닮아 있었지요.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요? 잔파가 물었습니다. 동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동해는 5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요. 아버지는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었단다. 이 씨는 아들에게 강동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위험을 무릅쓴 도주, 그리고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하지만 어린 동해에게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세요? 동해의 질문에 이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신단다. 시간은 계속 흘러 동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이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강동이의 목까지 사랑을 주었지요. 어느 날 마을에 한 떠돌이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저기 남쪽 섬에서 온 사람이 혹시 장씨 집을 찾고 있다 하오. 이웃의 말에 이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는 상인을 만났지요. 제가 장씨 댁입니다만. 이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강동이라는 분이십니까? 장인의 질문에 이 씨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렇소만 그분은 이미 이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인이 편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남쪽 섬에 표류했던 어부가 저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 했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님께 소인은 살아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혔으나 기적적으로 남쪽 섬에 표류하였습니다. 몸이 많이 다쳐 쉽게 돌아오지 못했으나 이제 회복하여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지요? 곧 만나겠습니다. 강동 올림.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살아있었군요. 동해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이 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단다. 곧 돌아오신대. 동해의 눈이 별처럼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마을 앞길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이 씨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강동아.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강동이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별빛처럼 반짝였지요. 마님,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지요. 아버지, 동해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강동이는 아들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동해를 품에 안았지요. 내 아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강동이는 자신의 표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기적, 그리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 이젠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마님. 강동이의 말에 이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 그저 부부일 뿐이요. 밤하늘의 별들이 세 사람의 재회를 축복하는 듯 반짝였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머슴의 몽둥이가 양반과 마님의 마음을 두드려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로